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의 개가 북극 한복판에서 세계 최정예 구조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쪽 나라의 개가 북극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말라뮤트, 허스키 shepherd. 수십 년간 혹한 구조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마리의 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백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그는 어떤 명령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냄새가 감지되자 얼어붙은 설원 속으로 곧장 몸을 던졌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백설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던 구조견의 기준을 그리고 세상의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와 함께 북극을 누빈 또 한 마리 강인한 풍산개 철운. 둘은 함께 죽음의 대지 위에서 생명을 향해 달렸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새겨 넣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령보다 앞선 판단, 복종이 아닌 진짜 충성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견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영하 40도의 남쪽 나라 계란이요. 그 말은 웃음 섞인 조롱이 아니라 사실상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북극권 캐나다 정부 기지에서 열린 국제구조견 프로젝트 첫 회의. 각국의 대표단은 극한 환경에서의 재난 대응을 논의하고 있었고 그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어떤 견종이 이곳에 적합한가였죠. 캐나다는 자국이 자랑하는 알래스칸 말라뮤트를, 러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시베리안 허스키를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노르웨이는 루프개와 라프훈트를, 미국은 shepherd 계열의 혼종을 실험견으로 파견한다고 발표했죠. 모두가 극지 대응이라는 명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단이 낸 자료의 마지막 장, 그 한 줄을 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견종명 진돗개 백설, 진돗개 한국에게요? 산악지형용 아니었나?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흘렀고 몇몇 대표단은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 개가 북극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건 실험이 아니라 장난입니다. 국제협력이란 이름 아래 괴짜 실험은 곤란합니다. 어떤 이는 희죽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류 때문인가요? K구조견이라도 보여주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17년간 구조 현장을 누빈 훈련사 정철현이었습니다. 처음 백설을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진도읍의 보호소 구석에서 하얀 눈처럼 말없이 앉아있던 그 아이. 세상과 거리를 둔 듯 조용했지만 그 눈은 주변을 관찰하며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없는 병사처럼 냉정하고도 예민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 백설은 강원도 산간에서의 실전 훈련 중 잃어버린 등산객을 스스로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무전이 끊기고 기상 상황은 급변했던 그날, 모든 구조견이 본진으로 복귀하는 와중에도 백설은 단독으로 움직이며 바람결과 흔적을 쫓았습니다. 1시간 뒤 산 아래 낙엽 속 저체온증 상태의 남성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서 백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율 판단형 구조견. 그 개념을 저는 처음으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 기억이 저를 북극까지 이끌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여전히 비웃음이 오가고 있었지만 한국은 정식 실험군으로 진돗개 한 마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돗개는 과거의 전통견이 아니라 앞으로의 극한 재난 시대에 맞춘 새로운 구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진돗개냐고요? 이 질문에 제가 답합니다. 진돗개는 명령이 없을 때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개입니다. 그건 복종이 아니라 판단력 있는 충성이며 지시가 끊긴 긴급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백설은 그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얀 털은 설원에서 위장 효과가 있었고 후각 민감도는 기존 구조견 평균을 웃돌았으며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독립성이 있었습니다. 북극이라는 지구상 최악의 환경. 그곳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허스키와 말라뮤트 사이에 하나의 점처럼 서 있는 백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진돗개 백설은 하얀 이불 같은 눈으로 덮인 북극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발걸음은 가볍지만 그 어깨 위에는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기대가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백설이 도착한 북극 기지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삭막하고 그 어떤 교범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체감 기온 영하 47도. 눈은 발목까지 빠졌고 바람은 살갗을 찢는 듯 했습니다. 백설은 기지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바닥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영역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군견 교관 릭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게가 진돗개인가요? 크기가 작네요. 네, 평균보다 약간 작지만 체력 분배와 민첩성은 충분합니다. 하긴 체력이야 곧 드러나겠죠. 백설은 기지의 허스키들과 함께 훈련장에 배정되었습니다. 허스키들은 짧은 구령의 반응에 즉시 움직였고 집단 행동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기계적이라 할 만큼 정해진 동작을 반복했죠. 반면 백설은 다소 느려 보였습니다. 명령이 떨어져도 몇 초간 주변을 살핀 뒤 움직였습니다. 처음 보는 교관들은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반응이 느려 적응이 더딘데. 이래선 곤란하지. 정철현 훈련사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백설은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후 움직이는 게라는 것을. 그건 장점이자 단점이었죠. 기계적 효율을 중시하는 북미식 군견 체계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느려 터진 습관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실전 상황이 와야 이 아이가 드러나겠군요. 그 말은 조용히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자연의 시험이 백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사태, 그리고 통신이 끊긴 드론 관제소.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짧은 구령이 떨어지자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북극기지에서 진행되는 구조 시뮬레이션 훈련, 실제 재난 상황을 모의로 구현해 견종별 대응 능력을 측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자랑하는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빠른 속도로 눈밭을 헤쳤고 러시아의 시베리안 허스키는 라인에 맞춰 정확하게 진입했고 미국의 혼합견은 훈련된 대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모두가 정확, 속도, 복종이라는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요. 그런데 단 하나 눈처럼 하얀 개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진돗개 백설. 그는 구령이 떨어지고서도 바로 뛰지 않았습니다. 귀를 세운 채 눈을 반쯤 감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공기의 흐름, 바람의 방향, 눈 위의 무게 분포까지. 백설은 명령이 아닌 환경과 상황 자체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는 왜 안 뛰죠? 반응이 느려요. 저래서야 안 되는데. 주변 교관들의 속삭임은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북미 교관들은 백설의 행동을 명령 불응이나 지시 해석 불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체온 유지율 측정에서도 백설은 극지 견종들보다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의 짧은 털은 강력한 방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고 덩치도 말라뮤트나 허스키에 비해 작았습니다. 이건 북극에 어울리는 개가 아니야. 적응력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측 훈련 기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의 분위기가 기지 안에 퍼졌습니다. 데이터도 외형도 반응 시간도. 진돗개는 여기에서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백설은 그렇게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정철현 훈련사는 조용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압니다. 진돗개는 효율성이 아니라 상황성에 반응하는 개라는 것을. 지시가 없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위기 상황 전용 개라는 것을. 그 운명의 날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기지를 뒤덮은 오후 1.8km 외곽에 위치한 드론 통신실에서 긴급 신호가 송출되었습니다. 삐 한 번 울린 뒤 무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레이더는 먹통이었고 GPS도 흐려졌습니다. 기지 내 인원 전원 비상 투입대기. 그러나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북극. 모든 곳이 하얗고 모든 지형이 닮아 있으며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입니다. 각국 구조견들은 준비 상태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설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호명도 없었으며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고개를 돌려 바람을 맞고 천천히 눈 위에 코를 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휘어진 선을 그리며
일직선이 아닌 공기 흐름과 눈밀도 차이를 반영한 비선형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교관,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가고 있습니다. 정철현은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흐른 후 백설은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더미 앞에서 앞발로 바닥을 3번 긁고는 짧고 날카로운 울음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정철현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입니다. 구조대 투입. 구조대는 즉시 그 지점에 눈을 파냈고 불과 1.4m 아래에서 매몰된 2명의 통신 요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의식을 잃었고 다른 하나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데이터를 복귀한 북미 교관들은 백설의 이동 루트, 정지 위치, 짓는 타이밍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종 행동이 아닙니다. 경로 탐색, 위험 예측, 최적 위치 도달, 경고음 발생, 말 그대로 판단과 실행입니다. 백설은 지시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한 뒤 독자적으로 구조 행동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북극기지 내 교관회의는 급히 열렸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작업견이 아니다. 이건 전술 파트너다. 그날 이후 백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생명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게 진정한 충성이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백설은 조용히 증명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북극의 밤, 또 하나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에서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철운. 그리고 진돗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백설의 구조 성공 이후 기지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백설을 보고 조용하다, 덩치가 작다, 왜 눈을 가만히 보는 거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침묵조차 의미 있게 해석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움직이기 전에 이미 계산하고 있어. 마치 기상예보 AI 같아. 특히 캐나다 군견 교관인 릭스는 초기 회의에서 가장 큰 회의감을 드러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장면 이후 그는 백설이 남긴 발자국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도에 그 발자국의 경로를 다시 그리며 중얼거렸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릭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훈련시켜온 북극견들과의 차이를 처음으로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빠르다와 정확하다는 다를 수 있고 명령을 따른다와 명령 없이도 움직인다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는 걸요. 백설은 이전과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지의 견사에서 가장 외곽에 있던 그의 자리는 이제 구조견 교육 영상에서 사례견으로 따로 편집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교관들이 백설의 훈련 방식을 배우고 싶다며 정철현에게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정철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설은 교본으로 훈련된 개가 아닙니다. 사람처럼 기르고 동료처럼 믿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 말은 기지 내부 교관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조견을 늘 명령 복종 체계 안에 두었고 자율성이란 건 통제 불가능이라는 뜻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입니다. 백설은 그런 틀을 조용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얼음을 녹이듯이. 그날 이후 북극기지에선 백설이 지나간 자리에 작은 발자국을 따라 사진을 찍는 연구원도 생겼고 어떤 교관은 백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노트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서서히 한 마리 진돗개가 북극기지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기지 통신 장비에 한국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실험견 도착 예정. 견종 풍산개 철운. 진돗개 백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북극기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깃발이 도착했습니다. 추가 실험견 파견. 견종명 풍산개 철운. 진돗개 백설의 구조 성공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한국 전통 견종 2마리를 협업체계로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한동안 보류되었지만 백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 북미 교관진이 직접 요청을 보낸 끝에 철운의 북극 파견이 확정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철운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마치 즐기는 듯한 여유, 눈밭에 닿는 걸음마다 묵직한 소리를 내는 체중, 그리고 회갈색의 풍성한 털이 만들어내는 존재감. 저게 풍산개인가요? 체격이 진돗개보다 훨씬 크네요. 성격도 완전 반대일 겁니다. 백설은 기지 한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 두 마리 사이엔 금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간 훈련장은 말 그대로 부조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철우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돌진했습니다. 장애물을 박차고 눈을 헤치며 목표 지점을 향해 직선으로 달렸죠. 그런 철훈의 옆에서 백설은 다소 느려 보였습니다. 늘 상황을 먼저 살피고 주변 환경을 분석하며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철훈은 명확합니다. 파워, 반응 속도, 직선성. 백설은 분석형이긴 한데 협업이 가능할까요? 두 마리가 너무 달라요. 이건 충돌나기 쉽습니다. 어떤 교관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고 어떤 교관은 흥미롭다는 듯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마리의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공동구조훈련 중 철우는 자신이 감지한 방향으로 먼저 파고들었고 백설은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며 구조 포인트를 재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 대상은 백설이 탐지한 위치에 있었지만 철우는 이미 땅을 거의 절반쯤 파버린 상태였습니다. 백설은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고 철우는 흑투성이가 된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운, 과한데요. 협업이 아니라 단독 돌격이에요. 그 훈련 이후 백설은 다음날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지시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합이 맞지 않는 조합에는 의미가 없다는 듯. 기지 내를 조용히 걸으며 훈련장을 멀리했습니다. 정철현은 철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힘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지만 백설은 균형과 논리를 따져야 움직입니다. 그러자 릭슨 교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둘을 굳이 조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철현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각각 혼자일 때는 절반의 가능성밖에 없지만 함께할 땐 완성이 되니까요. 며칠 후 극한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가상의 상황 눈보라 속 조난자 탐지 및 구조 미션. 시야는 5m 미만, GPS 불가, 통신 지연 상태. 이번엔 백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후각을 통해 공기 흐름을 감지하고 눈의 밀도와 깊이를 계산하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철운이 달려와 백설이 멈춘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를 깊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채 안 돼 철운은 구조 포인트를 향해 눈더미를 걷어냈고 그 안에서 조난자모의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말없이 역할을 나눴고 말없이 임무를 완수했으며 말없이 서로를 인식한 두 마리의 개. 백설 감지와 분석. 철운 돌진과 개척. 그 협업은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의 훈련이나 명령보다도 더 깊은 본능과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릭슨 교관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정철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얘네는 본능적으로 팀입니다. 정철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혼자도 훌륭하지만 함께일 땐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풍산개와 손을 잡을 줄도 압니다. 그날 이후 백설 철운조는 기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구조견 조합이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명령 없이도 단 하나의 생명을 찾아내는 그들의 능력은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닌 실전 임무의 전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을 시험할 진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둘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릭슨 교관이 그렇게 말한 건 네 번째 훈련에서였습니다. 눈사태 모의 훈련이 끝나고 백설과 철우는 서로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루트를 따라 움직였고 그러나 도착 지점은 언제나 정확히 교차했습니다. 합이 맞는다는 건 저런 걸 말하는 거군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이해죠. 기지에선 그들만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미로형 구조, 장애물과 냄새 교란 장치를 동시에 투입한 구조 훈련. 이때도 백설은 빠르게 상황을 읽고 철우는 말없이 그의 발끝을 따라갔습니다. 철우는 이제 백설이 멈춘 지점을 향해 곧장 달려들며 백설의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교관들에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여기엔 말도 없고 인간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개는 서로를 믿고 서로를 따르고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백설은 한켠 그늘진 곳에 앉아 멀리 눈을 바라보곤 했고 철우는 늘 그 옆 2미터쯤 거리를 두고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백설이 앉는 곳에는 철운도 함께했고 철운이 먼저 나서는 날엔 백설이 뒤따랐습니다. 그 둘은 더 이상 견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마리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행동단위, 북극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형성된 자연 발생형 전술 조합이었습니다. 기지 내부에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백설팀 출동 준비. 철운 백설조 3번 라인 진입. 이제 진돗개와 풍산개는 단순한 전통 견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량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실전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북극 관측팀 3명이 연락 두절. GPS 미확인 구역. 기온 49도. 무전기를 통해 울리는 목소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실제 구조 임무 발생. 두 마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북극의 바람은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캐나다 북극권 관측 기지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현장 외곽의 연구팀 3명이 연락 두절 상태에 빠졌고 기지와의 무선 통신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GPS는 강한 자기장 교란으로 인해 무력화되었고 드론은 폭설과 강풍 탓에 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온 저하와 저산소 상태는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골든타임 단 2시간. 기지 내 구조대응팀은 짧은 회의를 끝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입 가능한 개는 단 둘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진돗개 백설과 풍산개 철운이 조용히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백설은 기지 밖 눈밭을 바라보며 움직임 하나 없었고 철운은 옆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기다린다는 느낌보다는 곧 시작될 사명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정철현 훈련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의 지시에만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신뢰할 때입니다. 기지 문이 열렸고 백설과 철우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장비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눈 위에 남겨질 발자국만이 그들이 떠난 흔적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50도, 시야는 3미터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설은 눈 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코는 공기 중에서 미세한 입자와 냄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고 철우는 백설의 옆을 약간 앞서며 눈을 헤치고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기지는 조용했습니다. 두 마리의 구조견은 이제 통신 범위 밖으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긴장된 얼굴로 드론 영상과 열감지기 데이터를 주시했지만 점점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35분경. 백설의 마이크로칩에서 첫 구조 신호가 잡혔습니다. 짧은 울음, 멈춘 GPS, 그리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좌표. 여기입니다. 백설이 신호를 보냈어요. 그곳은 얼어붙은 지형의 작은 함몰구역. 철우는 백설이 멈춘 곳에서 재빠르게 눈을 파기 시작했고 백설은 그 옆에서 계속 주변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얼음 더미 아래에서 발견된 첫 번째 연구원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몸에 남아있던 체온 덕분에 생명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설은 곧바로 다음 좌표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 두 번째 조난자는 경사지의 나무 틈 사이에 있었고 위험한 각도에서 눈이 쌓여있던 상황. 백설은 접근을 멈췄고 철운이 대신 눈을 치우며 진입했습니다. 그 구조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명확하고 조율된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조 포인트는 가장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빙하의 끝자락, 절벽처럼 갈라진 틈 사이. 그곳에선 어떠한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위치였습니다. 백설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더니 매우 짧고 낮은 울음을 냈습니다. 철우는 그 울음을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눈을 파기 시작했고
바닥에서 2.2m 아래 세 번째 실종자를 마침내 발견해냈습니다. 기지는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즉시 헬기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백설과 철우는 지친 모습으로 기지에 복귀했습니다. 눈은 온몸을 덮고 있었고 숨은 짧게 끊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캐나다 정부는 긴급 재난 대응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구조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언급했습니다. 전술형 구조 파트너 진돗개는 복종이 아니라 판단을 보여주었다. 명령이 아닌 상황 이해에 기반한 자율 행동, 그 어떤 인간 구조 시스템보다 정확한 판단력. 우리는 이제 진돗개를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 문장은 전 세계 구조기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기준을 넘어서는 결과였고 특히 진돗개라는 단어가 북극권 국가 공식 문서에 실린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기지 앞 설원. 붉은 목도리를 두른 백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묵묵히 선 철운,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하나가 그 모든 과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철현은 작게 중얼였습니다. 진짜 충성이란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마음이야. 그날 북극은 한 마리의 개에게 설득당했습니다. 아니, 행동으로 감동당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세계는 한국의 개를 의심했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명령에 늦게 반응하는 이 개가 과연 혹한의 재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설과 철운,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보다 먼저 행동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그 발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한 선언이었고 작지만 단단한 나라가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조차 스스로 판단하고 함께 협력하며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돗개의 전설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신이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이제 단지 군견 훈련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